I'll be there. 노래 뭐 들었을까요, 우리가? 네, 3:10 to Yuma 원래 오리지널 영화의 주제가를 들었습니다. 네. 노래가 아주 서정적이고. 예. 그 뭐 누가 들어도 3:10 to Yuma던데요? 그래? 3:10 to Yuma라는 가사가 나오죠? 예. 네, 3:10 to Yuma 주제가. 아니 알고 봤더니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이 우리나라 힙합 가수 중에 이 3:10 to Yuma를 가사에 썼던 가수가 있더라고요. 드렁큰 타이거 아시죠? 네, 가사에서 3:10 to Yuma를 썼는데 제가 그것도 모르고. 아 그래? 무슨 의미인지 나 이거 모르고. 되게 안 웃긴데 이거 제목이 훔쳐서 넣어줄게 그런 사람 있던데. 훔쳐서 넣어줄게. 뭐, 이 제목을 무슨 말이지? 10개 훔쳐서 넣어줄게. 아이 3:10 to Yuma 우리가 쓰리. 예, 결태 10개 훔쳐서 넣어줄게. 마. 쓰리 까다 뭐 뽀리다 이거 말이군요. 쓰리꾼 있잖아요. 쓰리꾼. 유마가 또 일본 여자 이름이잖아. 유마라는 그렇죠. 이름 있잖아. 근데 그러던데 유마 이런데. 알았고요. 네, 잘 들었고요. 고막 때리는 총성 웨스턴 무비를 탑텐하고 있습니다. 웨스턴 영화죠. 네, 안녕하세요. 오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조화정입니다. 빵! 진욱입니다. 네, 김PD입니다. 의학가 해야죠. 의학. 이 삿대질을 형한테. 의학 해야죠. 가만히 느껴보니까 여기 그 모닥불 앞에 앉아있는 그 있잖아. 모닥불 앞에 그 악당과 그 4명이 모여가지고 서로 총 이렇게 딱 숨겨놓고 있다가 갑자기 총질하고 이럴 것 같잖아 지금 분위기. 형 근데 말씀 잘하셨어요. 야 그러네. 우리 지금 이번 영화의 거의 모든 장면에 모닥불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래요? 서부 영화는 늘 나오지. 나오지. 저녁 때 되면 꼭 나오란 법은 없잖아요. 모닥불 안 피면 클리셰 추워. 덩어리야 아주 그냥. 모닥불 안 피면 추워. 전부 총도 차고 있고 다 클리셰야. 그렇지. 총을 차야 또 소비하죠. 모닥불 한번 피워보고 싶네요. 삼겹살? 캠핑 같은 거. 작년에 삼겹살? 피우셨잖아요. 자주 피웠지. 네, 그렇죠. 이제 올해도 펴야 되는데. 불멍. 네, 그렇죠. Ladies and gentlemen, these are stories of men and women very much like you, waiting for better days to come. You can't have her! And I'm taking her home! 자, 그러면 고막을 때리는 총성 7위 영화를 알아볼 차례입니다. 진욱이에게 소개를 부탁드릴까요? 7위 영화는요? Listen and repeat. Listen and repeat. 덤, 덤, 땅, 땅, 판, 판, 하늘, 하늘, 다우, 다오, 정신, 정신, 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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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 치킨, 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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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샥, 오샥. 바로 7위는 뉴스 오브 더 월드. 왜? 그게 어떻게 좀 소개에 좀 각주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이 속의 각주는 네. 영화 중에 나오는 그 인디언 말이구나. 그렇죠. 인디언 말입니다. 네. 중요한 대사가 나오는데요. 이따가 자세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오브 더 월드. 네. 무려 2020년작입니다. 이거는 지금 무용보 브로스 극장가다네요. 바로. 거의 극장가다인데 이게 개봉이 되자마자 지금 오샥 형이 리스트에 네. 그냥 그러네요. 옳다쿠나 하고 올려버렸네요. 이거가 언제 올라왔어요 넷플릭스에? 지난주인가? 뭐. 아 그래요? 네,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올랐어. 야, 이거 최단기간 내 순위에 삽입된 그렇죠. 영화예요. 일주일 만에. 네, 그전엔 그린북이었는데 최단기간이에요. 2020년 12월 25일 날 와 세상에 뭐야. 공개가 된 미국에서. 그건 20년? 미국이고요. 네. 우리나라에는 지난주인가 나왔어요. 아무튼 지금은 볼 수 있죠. 네. 지금 넷플릭스에 공개가 돼 있습니다. 네. 와 이거 완전 최신작인 줄 모르고 봤네. 아 그래? 이게 웨스턴 영화라서 이게 최근에 만들었는지 뭐 10년 전인지 20년 전인지 잘 구별이 안 되죠. 그 영화 때깔이 좀 다르잖아. 또 이게 촬영이랑 이런 게 네. 복장은 뭐 50년 전 영화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때깔, 촬영, 앵글, 뭐 편집, 사운드 이런 게 다른 거죠. 아무튼 최신작입니다. 거의 극장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뉴스 오브 더 월드. 폴 그린그래스 감독이죠. 예. 그린그라스. 푸른 초원? 그렇죠. 폴 그린그라스. 네. 이 사람은 영국 출신 감독인데 아주 뭐 헐리우드로 가서 성공한. 네. 그 전에 이제 그 본 시리즈 중에 네. 본 수프리머스랑 뭐 네. 제이슨 본. 네. 그리고 그 유나이티드 93이라는 영화 있어요. 이게 네. 진짜 이거 되게 아주 스릴 넘치는 영화인데 이건 이제 실화를 그 9.11 테러 그때 유나이티드 93 그 비행기가 원래는 그게 펜타곤인가 뭐 어디 백악관인가 가서 부딪히려고 한 건데 백악관, 백악관에 떨어질 비행기를 백악관 그 승객들이 막은 거죠. 승객들이
막아가지고 비행기 그냥 추락시켰어. 그냥 추락시켜서 다 죽고 그거를 영화화한 거죠. 그럼 비행기 내부가 나와요? 비행기 그걸 연출을 했어요? 그걸 어떻게 하게 됐냐면 가족들한테 막 이 문자 그치, 보내는 거. 문자 보내고 이런 걸 조합해서 근데 진짜 뭐 이거 재밌다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되게 재밌어요 영화가. 그다음에 톰 행크스랑은 그 옛날에 캡틴 필립스라는 영화 있죠. 네. 그 선장님. 영화로 선장님으로 나왔던 거. 그 영화에서 이제 둘이 만나서 합을 맞췄던 적이 있죠. 하여튼 되게 뭐랄까요? 영국 사람인데 헐리우드 스타일로 영화를 아주 잘 뽑아내는 그런 감독이죠. 폴 그린그라스. 네. 이번 영화도 잘 뽑아낸 것 같습니다. 뉴스 오브 더 월드. 이거는 이번에 오스카에서 아무래도 좀 주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스카는 왜 아역 배우상이 없어요? 아역 배우상 그거 따로 몇 살부터야 여기야? 아니 요즘 아역 배우상 줘야지. 얘 지금 조연상 후보로 많이 조연상에 올라가 있어요? 네. 와. 우리 윤여정 선생님과 함께 여기저기서 미나리. 경쟁 중입니다 지금. 그래요? 네. 주연 2명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주연이 아니네. 그러면 조연하는 조연이라고요? 조연이네요. 그렇죠. 네. 조연이라고 봐야죠. 주연 캡틴 키드 역으로 톰 행스가 나왔습니다. 네. 톰 행스가 뉴스를 읽어주는 남자죠. 그렇죠. 네. 네, 요즘 같으면 유튜브나 그게 아니라 팟캐스트 내가 같은 보기에는 데서 뉴스를 읽어줬을 텐데. 그거보다도 언제 그 얘기했었잖아요. 굿나잇 굿럭에서 TV 방송의 조상들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 조상. 뉴스 앵커의 조상이야. 그러네. 앵커죠, 앵커 어떻게 보면. 네. 앵커의 조상이야, 조상. 거의 앵커가 세포 단계의 조상일 수 뭐 있어. 에디터 겸. 그럼 저기네요. ROTC 특채로 들어온 거네. 그럴 수도 있지. RTC도 맞잖아. 여기 영화에서 여기도 군 생활했던 근데 자기가 사장이자 직원이자 논설위원도 되고. 예, 모든 것을 다 하는 뉴스맨입니다. 마케팅도 잘 가고. 뉴스맨 톰 행크스 나오고요. 그 다음에 톰 행크스가 어떤 그 강도를 당한 한 마차에서 살아남아 있는 여자 아이를 발견을 하죠. 그렇죠. 이렇게 뉴스를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읽어주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여행이 일상이잖아요. 그렇죠. 계속 돌아다니는 건데 돌아다니다가 이제 강도당한 한 마차를 발견을 하는데 거기에서 여자아이를 발견하는 거죠. 그렇죠. 그 아이가 바로 조해나입니다. 세상. 근데 얘는 독일계 이제 가정에서 태어난 애인데 인디언의 공격을 받아서 잡혀갔다가 그 가족들은 다 죽고. 그렇죠. 얘가 아주 예. 기구한 그쵸. 운명을 타고난 아이입니다. 예. 그렇죠. 인디언들 손에서 키워져서 그렇죠. 거기서 살다가 또 다시 백인들한테 그렇죠. 넘어. 그러니까 부모가 두 번 죽은 거죠. 두 번을 자기 눈앞에서 다 부모들이 사륙당하는 네. 그걸 보내야. 예. 그러니까 얘는 진짜 어떻게 보면 상처 입은 엄청난 상처를 새 입은 거죠, 같은 어린애가. 아이죠. 그 조해나 역으로 헬레나 젠겔이라는 배우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정말 독일 배우예요. 네. 위치타 인디언이라고 하죠. 그 부족이 카요와 카요와? 카요와 인디언이라고 여기서 쓰는 말도 다 카요와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있는 말이구나. 그러면. 네, 진짜 있는 말. 판. 일단 현재 지금 골든글로브에 노미네이트가 돼 있는 거는 오리지널 스코어, 그 음악상, 네. 음악상 부분에 올라가 있고요. 또 이 헬레나 젠겔이 조연상으로 여우 조연상? 여우 조연상으로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야, 얘는 윤여혁 씨가 못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유재영 씨는 좀 논쟁이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요. 젠겔이 올라와 있네. 네. 얘도 뭐 영어를 별로 안 했는데 윤여정 씨는 영어를 안 했다고 안 올라갔는데 얘도 영어를 안 하잖아. 영어 거의 없죠. 한 마디 나오는 것 같던데. 그건 캡틴 그거 아니야? 고 이거. 그러니까 영어를 안 해서 조연상이 안 된 게 아니라 그 외국어 여상을 빠진 거 아니야? 예, 아예 외국어 영화상으로 뺀 거죠. 그렇죠. 그 카테고리가 나갔어요. 언어가 뭐 50% 이상 사용돼야 뭐 맞아요. 그렇다고. 아무튼 올라갈 수 있다고 그러죠. 정말 어린애가 또 후보에 올랐네요. 네. 네, 뉴스 오브 더 월드. 세상의 소식. 그냥 저기 세상에 이런 일이 아니에요? 이런 일까지는 아니고 뉴스 오브 더 월드죠. 우리나라 제목도 그냥 뉴스 오브 더 예. 월드. 예. 뉴스 오브 더 월드 하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귀에 좀 익죠. 이게 음악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70년대 나왔던 퀸의 앨범이잖아요. 아 그래요? 예, 퀸의 앨범 그 왜 앨범 제목이- 로보트가 이렇게 사람 이렇게 들고 있는 그거 있잖아요, 판. 거기 보면은 그 위대한 락 명곡이 있죠. We Will Rock You랑 그 We Are the Champion 두 개가 접속곡으로 A면에 있어요. 그 앨범 제목이 뉴스 오브 더 월드. 뉴스 오브 더 월드였잖아요. 저는 베스트 앨범 이런 거밖에 못 들어봐가지고. 베스트 앨범 들으면 어떡해. 아 퀸도 뒤늦게 들었어요. 난 기억이 안 난다. 아, 그 난 보면 기억이 알 거예요. 하여튼 뭐 나는 그 되게 정들었던 앨범이기도 한데 그래서 뉴스 오브 더 월드 해가지고 나는 이거 뭐 처음에 제목만 보고 이거 또 퀸 뭔가 그러는데 아 이거 웨스턴이더라고요. 게다가 톰 행스가 주인공으로 또 열연했던 늘 하는 얘기지만 정말 희극과 비극을 다 소화할 수 있는 그렇죠.
정말 위대한 배우가 된 것 같아요. 톰 행크스. 톰 행크스가 저기 그 손석희 앵커 손석희와 동갑입니다. 56년생. 다들 좀 젊어 보이죠? 뭐 하여튼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다가 넷플릭스에 떠가지고 봤는데 역시 기대했던 대로 명작이 나온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뭐 오래 안 돼서 좀 숙고 기간이 필요하긴 하지만 아주 뭐랄까요, 좀 도달한 것 같아요. 그린그라스 형님이 톰 행크스와 손을 딱 잡고서 어딘가에 도달한 것 같은 느낌. 그런데 이번에 웨스턴 영화 할 때 마침 잘 됐다 싶어가지고 순위에 넣었고, 이거는 나중에 좀 기간이 지나고서 다시 재평가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웨스턴 영화 8위에 7위군요. 그러니까 보자마자 7위에 갔다가 이렇게 확 넣는 거는 되게 재밌게 봤다는 거죠, 오작이. 근데 오작 형이 사실은 처음에는 더 높은 순위에 늘려고 그랬어요. 그랬어요? 네. 잘했어요. 좀 내렸네. 잘했네. 그거 막은 거 잘했네. 네. 잘 막았네. 그렇죠. 이게 또 지나고 나면 또 별거 아닌 걸 수도 있고. 그 정도는 아니다. 그 라고 정도... 스스로 깨달은 것 같아요. 아니 뭐 그건 아니고. 아니 내가 이걸 3번을 봤다니까. 그 사이에요? 그 사이에 3번 봤어요. 아니 왜냐면 이거 순위에 넣고서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지 하면서 다시 한번 봤어요. 마지막으로 본 게 어저께인데 7위에 있을 만하다. 형 혹시 이거 3번쯤 봤으면 약간 레옹 시츄에이션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치. 야, 그건 아니야. 설마 지금 톰 행크스랑 젠 게레 야,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상한 아닌 거지. 거죠? 레옹은 당연히 그건 로맨틱한 거고 이거는 그건 전혀 아닙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려. 전혀 아닙니다. 정신 못 차려. 넘겨. 이게 그런 코드는 아니고 어떤 인류의 인간에 대한 사랑? 연민과 예. 그리고 선의, 예, 굿윌 그런 것들이 좀 그쵸. 드러나는 예, 게다가 이제 이게 이제 우리 저널리즘 영화였을 때 얘기했듯이 네. 그때 이 영화는 없어도 별 이견이 없었겠다 싶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신문의 초창기 형태 때 그렇죠. 거기는 이제 뭐 신문을 뭐 배달할 수도 없고 근데 뉴스가 전달될 수 있는 플랫폼이 없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면서 뉴스를 읽어주는 거야, 신문을. 네. 그게 신문이 최초에 발행되는 거 보면 이렇게 지역으로 발전하잖아요. 각 지역별로? 네. 근거리에 도달할 수 있는 곳에서 네. 발행 부수도 많아야 몇백 부 수준인 거야. 그러니까 신문을 받아보는 게 되게 비싼 걸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라디오를 하던 것처럼 예, 엄청나게 비쌀 뿐더러 또 하나는 문맹률이 너무 높아서 읽을 수가 신문을 없죠. 들고서도 읽을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이 이야기를 재밌게 각색해서 마치 마당극에 무슨 뭐 이렇게 판소리 하듯이 막 읽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번에 뭐 지금 이제 스토리 설명하겠지만 여러분 진짜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이번 편의 스토리는 왜요? 왜? 아주 그냥 저는 이번 영화 보고 놀라웠어요. 뭐가? 제가 달러 3부작부터 카우보이 노래 그 6편 옴니버스요. 그 내용들을 연거푸 계속 보니까 한 3년 동안을 내내 지금 웨스턴 영화만 본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 서울에 사는 것 같지 않아 지금? 그러니까요. 네. 막 황량한 누가 이게 미세먼지가 오면 다 모래바람 같고 그랬는데 세상에 이걸 봤더니 와 웨스턴 영화에 이런 스토리가 나오나? 오 저는 이 틈새 공략을 아주 제대로 했다. 그러면서 그렇죠. 예. 이게 새로운 약간 그러니까요. 그런 소재를 가지고 저는 그래서 지금 이게 갓 나온 영화라고 그래서 더 놀라운 거예요. 와 지금 막 나온 거야. 근데 사실 이게 서부라는 배경만 빼면 그냥 SF 미래편하고 비슷해. 그렇잖아. 옛날에 포스트맨이라는 거 있었죠. 그렇죠. 비슷한 거 있죠. 그리고 왜 우리 60년대 보면 마을에 테레비 한 대 있고 네. 뭐 하면은 다 그 집에 모여서 네. 보고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100년 전에 라디오. 다 모여서 라디오 듣고 이랬던 거에 어떤 되게 초창기적인 그렇죠. 형태죠. 그래서 네. 한 사람이 네. 브로드캐스팅도 하고 그다음에 뉴스도 전하고 이 마을 저 마을 소식도 신문에 안 나와도 어디에 누가 죽었더라 뭐 이런 얘기 해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그 동맥에 흐르는 피처럼 이렇게 그 넓은 땅덩어리에서 우리는 좁아가지고 이게 입소문으로 다 전달이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되게 저널리스트적 관점을 가지고 하는 중간에 그 얘기가 나오죠. 네. 거기는 약간 좀 드라마 같긴 하지만. 네. 하여튼 자, 톰 행크스가 어쩌다 뉴스맨이 됐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 사람은 원래 그 샌안토니오에서 네. 인쇄소를 갖고 있던 인쇄공이었어요. 그렇죠. 아내와 둘이 살고 사랑하는 아내와 살고 있다가 네. 갑자기 남북 전쟁이 터진 거죠. 전쟁이 났죠. 예.
그래서 전쟁에 이제 차출이 돼서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이 텍사스입니다. 여기는 서부가 맞고요. 텍사스가 우리 한국 땅덩어리보다 한 7배 크잖아요. 텍사스 그 주 하나가. 그쵸. 그래서 샌안토니오는 우리로 따지면은 춘천? 네. 그 정도에 있는 거고 이 사람이 계속 남쪽으로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목표가 뭐 갈비스톤에 가가지고 배 탄다 그러지. 배를 탄다 그러잖아요. 그 텍사스 제일 남쪽에 내려가면 거기가 바로 바다거든. 그래서 그걸 쭉 내려와서 이 사람은 이제 약간 그 아까 그 남북 전쟁 겪고 사람이 이제 맛이 간 거야. 네. 그래서 그냥 바다로 나가고 싶은 거지. 네. 떠나고 싶은 거지. 네. 그래서 계속 내려오는 여정이에요. 남으로. 네. 그래도 중간에 달라스도 지나고 네. 그렇게 해서 다시 올라갔다 다시 내려왔다 막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근데 그게 몇 주씩 걸리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제 이 얘기의 무대는 텍사스다. 전기톱은 없는 시절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때가 그러니까 네. 그 남북 전쟁이 이제 끝나고 네. 남부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열패감에 젖어 있는 거죠. 네. 완전 패배감에 젖어 있고 덕대기심도 되게 크고 그래도 전쟁의 진 쪽이니까 배상도 막 해야 되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겪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것도 있죠. 뭐 충성 서약 이거 종이를 항상 들고 다녀야 돼. 이게 서약했냐고. 내가 이 유나이티드 스테이츠에 충성을 하겠다는 맹세 서약 이 종이를 그게 검증받아가지고 통행증 같은 거죠. 예. 이게 없으면은 아직도 반군인 거야. 예. 그러니까 이때 이 정서 전쟁에 졌던 이 남부 연합군들 네. 텍사스랑 뭐 밑에 남부 지역들 있죠. 이 사람들이 갖고 있던 그 한 응어리 그 졌다라는 거. 그 북군 여기서 보면 이제 이 점령군이 있잖아. 보면 네. 뒤에 총 메고 이거 파란색 옷 입은 네. 기병대지. 그렇죠. 이 양키라 그러죠. 여기 북군은 또 양키라 그러고 이 양키들이 거기 이렇게 총 메고서 점령군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불만이 가득 있는 거죠. 전쟁도 졌고 물론 같은 나라지만 그때 그 여러분들이 왜 국기 보면은 이렇게 론스타라고 텍사스 별 하나 그려져 있는 거 그때 그거가 남부군 기지. 네, 남부 그거에 대한 그 정서가 지금까지 좀 남아 있는 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를 지지하는 세력이라든가 정치적으로 그렇게 맥락이 이어져서 그게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또 인구는 많거든. 텍사스 이쪽이.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이쪽 남부 지역에서 또 선출이 되긴 해요. 그런 어떤 미국의 어떤 역사가 흐르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요 무대는 텍사스고 거기를 돌아다니는 뉴스맨의 네. 얘기입니다. 네. 이 사람은 뭐 아내가 샌안토니오에 있다고 하는데 초기에는 그 아내의 근황이 나오지 않아요, 그죠? 그냥 이 사람이 돌아다니는 얘기만 나오죠.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러니까 무슨 홀 같은 걸 하나 빌려서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한테 10센트씩 10센트 돈을 받고 뉴스를 이제 각 지역별로 나온 신문들을 이렇게 꺼내서 거기서 재밌을 만한 이야기를 편집해서 자기가 읽어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재밌게 읽어줘요. 아주 재밌게 읽어요. 흥미롭게. 아유, 뭐 만담가예요. 예. 아까 그 뉴스를 편집한다는 거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일종의 그 포털하고도 비슷한 그렇죠. 포털이랑 비슷한 거죠. 예. 포털의 사람들이 기능이네. 뉴스를 다 읽을 수 없으니까 이 뉴스맨이 자기가 이제 쭉 읽은 내용들 중에서 재밌을 만한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관심 있을 만한 이야기들을 그쵸. 딱 추려가지고 읽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가다가 어떤 공격당한 마차 하나를 만나게 되고 그렇죠. 사람이 거기서 죽어 있죠. 그렇죠. 그렇죠. 흑인이 예, 그것도 혐오 범죄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데리고 있던 꼬마 여자아이가 하나 있었고 걔는 인디안 복장을 하고 있어요. 완전 백인인데 네. 머리가 노랗고 피부가 하얀 그런 백인인데 이 아이의 정체를 이제 마차를 뒤져보니 그 안에 이제 이 아이가 누구고 어떤 일이 있었고 이 사람을 그래서 뭐 북군에게 어쨌든 인도를 해주려고 가는 길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원래 가족들에게 돌려보내라 네. 라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잠깐 고민을 했지만 기본적으로 굉장히 선한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아이를 자기가 걷어야겠다. 자기가 걷어서 집에 데려다 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아이는 아까 오시아 형이 얘기한 대로 굉장히 큰 상처를 가지고 있는 애지만 어쨌든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디언들 사이에서 살았기 때문에 굉장히 거칠어요. 거칠죠. 예. 그리고 반항심도 세고 예. 같은 동족이라 생각 안 하는 거야. 그렇죠. 백인을. 그리고 막 도망가려고만 하고. 근데 얘를 이제 이 사람이 계속 붙들어서 자기 옆에 이제 두려고 하면서 드디어 시간이 조금씩 흐르면서 이 아이와 이 아저씨 간에
그쵸. 할아버지지. 할아버지 간에 어떤 모종의 유대감이 유대감이 생기고 서로 이렇게 의지하게 되는 그렇죠. 그런 면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집에 데려다주는 그 과정까지 아주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져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이 아이가 좀 예쁘게 생겼고, 뭐 이러니까 이 아이를 팔라고 인신매매 팔라고 하는 나쁜 놈들이 쫓아와요. 근데 이 톰 행크스가 이 사람들을 맞서서 총을 들고 싸우기도 하고 총격전이 나오죠. 그 장면도 아주 쫄깃쫄깃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보는 고전적인 서로 막 쌍권총 뽑아가지고 막 이게 아니고 되게 리얼하게 되게 리얼한 총격전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뭐 이상한 어떤 범죄 집단이라고 해야 되나?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클린스라 그래가지고 남부 그 군대 패잔병들이랑 그 약간 그 뭡니까 토착민들이랑 토호 세력들이랑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되게 급진적인 인종 청소하는 약간 그 멕시칸들이랑 중국인 인디언들을 죽이고 돌아다니는 그런 집단들이 있었던 거야 이때 당시에 역사적으로. 그뿐만 아니라 물소를 잡아서 무조건 그 고기를 먹는 게 아니라 가죽을 벗겨서 가죽을 팔아먹는 거야. 그렇죠. 물소를 완전 진짜 학살하는 거죠. 그런 사업을 하는. 근데 이제 그 안에 이제 세력 안에는 굉장히 억압받는 또 민중들이 있는 거예요. 착취당하는 거죠. 노동 착취. 근데 그 사람들한테 잡혀가요. 그렇죠. 그래서 그 대장이 뉴스를 읽어라. 근데 내가 주는 우리 동네에서 만드는 자기를 약간 우상시하는 프로파간다를 시키려고 하는 거야. 그걸 하려고 이제 시키는데 그 앞에서 용기 있게도 그렇죠. 이 뉴스는 여러분한테 뉴스가 아니다. 그러면서 밖에 있는 얘기를 들려주겠다 하면서 사람들은 막 이렇게 참기자야 참기자. 흥분을 시키죠. 흥분을 시키면서 기레기가 아니고 마치 다른 지역에 그냥 뉴스를 전달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 사람들을 일깨워주는 어떤 소식을 너희들이 지금 억압받고 있고 억압받고 있는 데서 저항하고 싸워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려고 하는 거죠. 불을 지피죠. 선동 납니다. 그래서 선동을 하죠. 개몽운동 개몽. 한번 죽을 뻔하고 거기 죽을 뻔했어. 저 이거 지난주 최신작인데 이거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해도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 정도까지만 얘기하고 하여튼 둘이 모험을 한다. 그래서 집에 결국에는 엄마 아버지는 이미 다 죽었고 이제 숙부와 숙모가 살고 있는 집에 데려다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모죠. 이모랑 이모부예요. 저 이모랑 이모예요? 이모지. 거기에 나오는 그 아줌마가 자기 동생이라고 자기 동생이라고 이모구나. 이모랑 이모부인 것 같아요. 세 번 본 사람이 맞겠죠? 나 세 번 봤으니까 알아요. 네, 아무튼 그래서 집에 데려다 주지만 그걸로 이야기는 끝나지 않고 더 이야기가 뭐 얘기가 이제 이어집니다. 자. 뉴스 오브 더 월드 뭐 아주 따끈따끈한 영화인데 웨스턴 영화라 이게 아까 진욱이도 놀랬다 그러는 것처럼 이게 웨스턴 영화의 뭐 좋은 점이자 나쁜 점일 수도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언제 만든 영화인지 몰라요. 왜냐면은 이게 복장이랑 배경이 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남북 전쟁부터 1900년대 초까지를 웨스턴이라고 했으니까 물론 이제 네오 웨스턴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왜 그 베를린 영화제에서 은검상 받은 노마드랜드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노마드는 유목민인데. 그렇죠. 유목민 얘기죠. 그러니까 신유목민. 프랜시스 맥도먼드가 이제 그 유목민으로 나오는 거죠. 시대적 배경은 지금이에요. 지금인데 미국의 그 서부 쪽을 이렇게 그러니까 캠핑카, 밴 이런 거, RV 이런 거 몰고 다니면서 집 없이 홈레스들이 약간 그렇게 하는 그 얘기를 다뤘어요. 그래서 뭐 아마존은 이런 데 가서 우리 쿠팡처럼 그런 거 일을 하고 진짜 아마존 아니고요. 아마존 그 회사요. 네, 회사에서 딜리버리하는 플랫폼 이런 데서 일하고 뭐 이렇게 햄버거 가게 같은 데서 일하고 그 돈으로 이제 유지비 같은 거 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야 차에서. 근데 그거를 이제 네오 웨스턴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웨스턴 영화가 사실 우리가 첫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시대적 배경, 공간적 배경이 있지만 거기서 이제 이렇게 확장된 개념이 있죠. 또 수정 웨스턴도 있어. 그 웨스턴 시기를 좀 더 남북 전쟁 이전의 얘기, 아니면 그 이후의 얘기를 또 수정 웨스턴이라고도 하고. 근데 웨스턴이라는 거에 뭐 꼭 무슨 이렇게 딱 바운더리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이거는 딱 우리가 얘기한 그 웨스턴이죠. 남북 전쟁 끝나고 우리 전에 310 to 유마 그것도 이 시기였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50년 전 얘기죠.
근데 이제 전쟁 끝나고 원래 이제 인쇄소를 갖고 있던 이 캡틴 키드죠. 예. 키드. 성이 키드예요. 예, 키드예요. 이름은 제퍼슨 라이언 키드. 항상 자기 이름을 딱 소개를 하고 뉴스를 읽기 시작하죠. 거기에 대령까지 붙이죠. 캡틴. 아까 캡틴. 캡틴은 저기잖아. 대위인가? 그렇죠. 근데 캡틴은 이때는 대위죠. 직제가 지금이랑 좀 달라가지고 아무튼 캡틴 키드 이게 이제 톰 행크스입니다. 근데 이제 이 영화는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약간 정통 웨스턴 그때 얘기했던 뭐 아주 전형적인 주제 이런 것에 약간 벗어나 있죠. 그렇죠. 이게 이제 무슨 건맨들이 나오고 무법자들이 나오고 뭐 이렇게 복수를 한다거나 막 싸움을 한다거나 이게 아니고 한 아이를 그 이모가 사는 집까지 데려다주는 네. 그 얘기예요. 네. 근데 가면서 약간 로드무비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예. 가면서 겪는 일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일종의 가족 영화, 성장 영화. 발전신도 좀 나오고. 그러니까 그 지옥의 묵시록이 약간 중간에 나오는 것 같죠. 느낌이. 그렇죠. 아까 그 이상한 그 동네 들어갈 때는 뭐지? 그래서 말론 브란도가 여기 나오죠. 하여튼 그래서 역시 최근에 나온 웨스턴 영화답게 약간 지금의 어떤 시대 정신도 좀 반영하는 것 같고. 뭐 그리고 또 새로운 게 예? 톰 행크스가 웨스턴 영화에서 우리 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첫 번째 그런가. 예, 톰 행크스의 첫 번째 웨스턴 영화라고 진짜 하더라고요. 예. 없네요. 예, 그래서 또 새로운 결을 또 만들어낸 것 같다. 라는 생각 톰 좀 행크스는 들더라고요. 거의 모든 게 첫 번째 아니었는데? 그러네요. 진짜 시대극에서 톰 행크스를 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뭐 가끔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웨스턴 영화에서 옛날에 클라우드 아틀라스에서 거기서 나왔었죠. 약간 시대극. 그런 이제 배 선장 나쁜 선장으로 아무튼 그러네요 정말. 약간 카우보이 복장을 한 톰 행크스는 본 적이 없네요. 아 저거 있잖아. 우디 토이 스토리. 그건 목소리잖아. 카우보이잖아. 아 그러면 토이 스토리도 저 서부 영화에 넣어. 있잖아. 아무튼 그러네요 정말. 톰 아니 행크스가. 근데 톰 행크스라서 그런지 약간 저는 웨스턴 영화라는 생각을 못 하고 봤어요. 아 그래요? 그런 그러니까 느낌이 내가 안 그래서 들었어요. 아까 얘기한 그 SF 미래편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느낌도 안 들었고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 웨스턴에서 이런 스토리도 나올 수 있구나.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그래서 배경은 거들 뿐, 배경은 웨스턴일 뿐. 역시 이 톰 근데 행크스의 연기는 아주 뭐 네. 미안해요. 맥을 또 컷해서 한 가지는 맥가이버. 맥을 좀 가입할게요. 이 영화가 주는 느낌이 어떤 거가 있었냐면 나는 이 백인 여자아이인 거예요. 백인 여자아이가 물론 기구하죠. 기구한데 이 여자아이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는 백인 여자아이였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예요. 만약 머리 검은 인디언 여자아이였다면 못 살아남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영화의 어떤 장치 중에 난 하나라고 보는데 근데 나중에 대사 보면 이 애의 동생은 머리 가죽이 벗겨졌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얘는 왜 살아났는지는 잘 뭐 이해가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이 아이가 톰 행크스를 밀어내는 첫 장면에서는 그러면 인디안 품에서 어떻게 자랐을까 생각해 보면 얼마나 그러니까 가족처럼 대우하고 일원처럼 생각하고 살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상실감 이 있고 자기가 흔히 말하는 그 뭐라고 하지 중거 집단 안에는 인디언이 세팅되어 있는 거지. 그리고 자기 옛날 엄마 아빠가 죽었을 때는 사실은 기억이 잘 안 나거나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의 지금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자기는 인디언인 거야. 아 근데 있어요. 그 첫 번째 부모님들이 학살됐을 때 그때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 그게 나중에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톰 행크스가 그거를 딱 눈치채고 얘를 안심시키잖아요. 맞는데 네. 이 아이는 가장 안전함을 느끼는 집단이 현재 상태로서는 인디언이었던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안전과 자기가 생활할 수 있는 그 아주 기준점이 인디언에 있기 때문에 그 장면도 있잖아. 막 비 오는 날 길 건너서 막 인디언들이 막 가니까 제발 나 좀 데려가, 나 좀 데려가 이러면서 가잖아요. 근데 인디언들은 백인 아이인데 물론 이제 오샥이 얘기한 것처럼 왜 데려다가 키웠을까? 근데 오샥이 얘기한 것처럼 자기 동생은 머리 가죽이 벗겨졌다는 부분도 일부 있지만 이 아이는 백인 아이였는데도 받아들여진 거야. 근데 역으로 거꾸로 이렇게 치환해 보면 그러면 아까 그 인디언들을 계속 말살하고 막 잡아 죽이는 그 타운을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머리 검은 인디언 아이를 백인 안에서 키웠을까? 한 명이라도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거야. 그러네요. 그 장치가 있는 거야. 웨스턴 무비에서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이 몇 번 나오긴 하는데 그 반대의 경우는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못 본 것 같죠. 인디안 아이를 데려다가 키우는 이야기는
없었던 것 같은데 반대로 인디언 집단에서 백인 아이들을 데려다가 키우는 이야기들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라스트 모이칸 같은 경우도 예. 사실은 그 인디안 부족에서 그 아이를 데려다 키우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영화가 하고 싶었던 주제의 이야기는 그 인디언을 그렇게 학살했던 역사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 흐르는 정서가. 그러니까 물론 남북 전쟁 이야기도 있고 네. 열패감에 쩔었던 남부 사람들에게 미래를 바라보게 하는 희망을 주는 뉴스 앵커의 이야기도 하지만 정말 비열한 부분은 영화에서 드러나지 않는 부분은 사실 그 부분에 있다라는 거를 그렇죠. 보여주는 영화인 것 같아요. 인디언은 물론 잔인하게 자기 땅을 뺏겼으니까 다시 쳐들어가서 백인들 죽이고 했지만 인디언들은 이 아이들을 데려다 키우지만 백인들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냥 다 죽인 거지. 애든 어른이든. 그런 거가 있다라는 그런 코드. 웨스턴 영화를 쭉 하다 보면 지금 나오는 웨스턴은 그거에 대한 어떤 반성과 다시 돌아봄이 있어요. 미국인들이 그때 우리가 너무했다. 반성하자. 그래서 이제 인디언이라는 말도 이제 안 쓰는 거고. 근데 그게 불과 10수년밖에 안 된 거야. 그렇죠. 얼마 안 됐죠. 그동안 한 50년 동안은 계속 그냥 인디언이랑 싸우고 죽이고 했던 거야. 계속. 옛날에 그랬고 영화로도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미국인들 영화 만드는 사람들의 어떤 숙고가 보인다. 물론 이건 이제 폴 그린그라스가 정말 미국 사람이 아니라 아니 각색을 했고. 네네. 이거 원작은 또 미국 사람들 여성이 썼어요. 소설이 원작이더라고요. 폴렛 자일스라는 분이 이거를 이제 소설로 쓴 거를 바로 영화한 거죠. 그런 어떤 인종적인 코드가 계속 나옵니다. 요즘 나오는 웨스턴 영화는 다 있어요. 그거가. 또 여성에 대한 그 눈길도 다르고. 그동안에 뭐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인디언, 여성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되게 인권적인 문제들이 있거든. 옛날 영화들은. 무조건 있어요. 저거 그때 진욱이가 얘기했던 그 동물에 대한 그렇죠. 말 뭐 이렇게 자빠지고 다리 부러지고 막 이런 거 영화에 나오고 그러든. 그런데 이제는 그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진화하는 거죠. 돌아봐야 될 건 돌아봐야 된다. 이건 스포일이 될까? 그 모래 폭풍 장면에서 완전 스포일이죠. 그런가? 하지 말까? 아니 괜찮아. 모래 폭풍 그 씬 되게 근데 그게 되게 인상적이잖아. 의미 있죠. 의미 있을 뿐더러 네, 나는 거기서 약간 그거 지옥의 묵시록을 2번 느낀 거죠. 지옥의 묵시록. 그런 느낌이 나잖아. 사실은 굉장히 상징적인 느낌의 장면이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직접 대놓고 말하진 않지만 백인 여자아이가 인디언 품에서 길러졌다라는 그 세팅과 그 인디언들이 모래폭풍 장면으로 나는 그쵸. 이 서사를 읽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카요와 부족이 어디론가 쫓겨가는 거잖아요. 자기가 살던 데서 쫓겨나는 장면이야. 그게. 아주 그냥 꿈이 생생하죠. 아주. 그렇죠. 그렇게 쫓겨가는 그런 씬을 통해서 그 아까 방금 얘기한 그 맥락이에요. 우리가 그때 그랬다. 이제 보여주는 거죠. 네. 그래서 최근에 나온 웨스턴 영화 값을 합니다. 이 영화가. 근데 그런 문제의식을 굉장히 다이렉트하게 다루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럼 또 촌스럽잖아. 좀 간접적으로. 그렇죠. 원 쿠션, 투 쿠션 정도 쳐가지고. 그렇죠. 좀 간접적으로 다루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서 한번 그냥 되새김질을 할 때 그런 문제가 있겠네, 그렇죠. 있었네라는 거를 이렇게 맞아요. 그냥 생각하게. 보면은 못 느끼고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얘기 나누는 걸 들어야 돼. 여러분들이 그래서 무용보를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들어야지 거기에 대해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렇죠. 그런 생각들이 이제 이런 영화를 보다 보면 우리가 그때 그랬구나 이런 이제 반성이 뒤늦게 찾아오는 어떤 그런 연출법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나는 이게 두 분이 그거를 어떻게 보면 이게 정말 나는 이 영화의 주제라고 난 생각했거든요. 왜 그런 생각을 이렇게 깊이 갖게 됐냐면 탐 행스가 캡틴 키드. 캡틴 키드가 결국은 자기가 최상위에 있는 사람이었어. 결국은 말하자면 대위까지 되는 정도면 남부에서 그러니까 최상위에 있는 사람이 전쟁의 그 참혹상을 겪고 결국은 나라 완전히 떨어진 거야. 거기에 자기 와이프는 또 그런 상태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희망이 없는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희망이 없는 세상에 있다 보니까 동질감을 이제 찾게 되는 것 중에 인디언이라고 불리우는, 그러니까 아메리칸 원주민들이 거기에 이제 동질감 속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야. 그 들어오는 것에 해당하는 걸로 이 사람은 그 세상의 소식을 전하는 걸로 말하자면 자기 업을 삼고 있지만 이 사람이 전하는 소식은 다 이런 우리는 똑같은 핍박받는 사람이고 똑같이 주저앉은 사람들이고 빼앗긴 사람들이니까 이 안에서 연대하고 같이
융합해야 미래로 갈 수 있다라는 걸 계속 얘기하는 거거든. 거기에 아까 얘기한 인디언이 이렇게 폭풍 속을 지나가는 이 부분이 거기랑 딱 맞닿아 있는 거예요. 나 이 영화의 주제가 이게 제일 큰데? 라고 생각했거든. 사실 인디언에 대한 이 반성 이게 어떤 주제보다 이 영화는 가장 큰 주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안 보였나 봐. 아니요, 그거 있죠. 아니 그러니까 나는 다른 주제보다 말하자면 인디언 여자아이를 구출하는 인류애보다 난 더 큰 주제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안 보였다는 거지. 그것도 인류애니까 어차피 그런 주제의식을 갖고 있다. 그렇지만 어떤 스토리 자체는 굉장히 잘 뽑아낸 헐리우드 영화다. 이게 어떤 문제의식이나 토론 이슈거리들을 던져주는 그런 것도 있지만 잘 전개해서 클라이막스까지 딱 갔다가 마무리도 딱 예쁘게 해주는 아유 마무리 너무 예쁘죠? 그런 헐리우드 영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웨스턴이라 그래서 뭐 칙칙하다거나 뭐 이런 느낌 없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아주 훌륭한 드라마가 한 편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영화의 구성 전개가 되게 쫄깃해요.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사실 예측이 잘 안 되면서 느낌이 이렇게 간질간질한 부분이 많아요. 그렇죠. 가령 이렇게 언덕을 내려가는데 말들이 막 달리기 시작하는 그런 장면이라든지 교통사고. 그치 교통사고지. 예. 그 당시에 교통사고지. 교통사고지. 심각한 교통사고가 납니다. 근데 그 폭폭함이 느껴지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전개될 거지 하는 그 부분이 있어요. 사람이 예측을 이렇게 살짝 비껴가면서 헐리우드 영화처럼 이렇게 설명도 잘해가면서 쫄깃쫄깃한 맛이 있더라고요. 영화가 재밌어요. 예, 나는 영화 보면서 무엇보다 톰 행크스의 파워를 뭐 유감없이 느꼈다. 이 사람이 연기도 잘하는데 이제 이 사람이 나오면 이제 아우라가 생기잖아요. 아, 그럼요. 근데 왜 비슷한 영화에 계속 나오고 비슷한 말투와 비슷한 행색으로 계속 하는 사람들 있잖아. 누구요?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들. 네오 저 톰 크루즈 이런 사람이죠. 그런데 톰 행크스는 비슷한데 항상 영화에서 어떤 뭐랄까요 기대감을 줘요. 그럼요. 영화 처음 딱 봤을 때 이 사람이 또 정말 이 영화에서 이 뉴스를 들려주는 사람처럼 이 사람이 나오는 영화는 이 사람이 나는 말 타고 이렇게 다니는 건 난 처음 봤거든. 근데 말도 잘 타고 이 나이에 그리고 이 사람이 이거 영화 찍고 뭐 저번에 코로나 걸려가지고 막 고생했잖아요. 그랬구나. 톰 행크스 죽는 거 아니야? 뭐 나이도 이제 뭐 60이 훨씬 넘었는데 그런데 그걸 다 딛고서 이렇게 영화가 또 나오는 걸 보고서 특히 이 영화에서 이 사람 진짜 연기 잘한다라는 게 몇 군데 있었어요. 나는 그렇죠. 특히 이 얘를 이제 이모네 집에 이렇게 그렇죠. 하고서 네. 그 방송 사고 났을 때 이게 끊기는 거 있잖아. 그런 것처럼 이렇게 스톱 모션이 나와요. 멈춘 채로 톰 행크스가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그게 연기인 거야. 그런 거 보고서 내가 이 사람 아직도 보여줄 게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연기자 톰 행크스한테 다시 한번 또 감탄합니다. 제가 메모를 한 내용이 바로 그거였어요. 뭐냐면 왜 톰 행크스는 질리지 않지? 왜 물리지 않지?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렇죠. 왜 그런가? 정말 대단한 연기자인 것 같고 뉴스를 읽어줄 때 물론 밤이기도 하고 촛불 이렇게 호롱불이나 이런 그렇죠. 정도긴 하지만 그 자세가 매우 사람을 호기심 가득하게 만들죠. 저도 그게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신문을 이렇게 들고 읽는 게 아니고 신문을 이렇게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자기가 허리를 숙여가지고 돋보기를 딱 대고 일부러 그러잖아요. 일부러. 그렇게 읽더라고요. 그렇게 해요. 그게 제가 듣는 청중 입장을 생각해 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약간 단이 있는 곳에서 들어가면 사람들이 어떤 시선이냐면 그 신문을 이렇게 봐요. 말은 들리지만 신문을 봐 보이지 않거든. 근데 그거를 이렇게 보는 그 느낌. 제가 그렇게 되더라고. 저기 뭐라고 써 있길래. 그러니까 그게 마치 대단한 연구 자료를 막 이게 대단한 거야 막 이렇게 막 보여준 일부러의 과장된 연기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 하나도 흥미로운 연출 연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대적 배경이 1870년 처음에 나오죠. 위치타 폴스라고 해가지고 위치타 폴스는 텍사스의 제일 북쪽 끝에 있는 마을이거든요. 거기서 계속 남쪽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위치타 폴스부터 쭉 아래 갈비스톤은 안 나오죠. 안 나오죠. 거기까지 갈래다가 샌안토니오로 가죠. 샌안토니오에서 달라스, 휴스턴. 그 이제 지금 텍사스에서 제일 큰 도시는 휴스턴이죠. 거기에 이제 초창기 모습이 나오는 거죠. 나름 이제 부적부적하고. 그런데 내려오다가 톰 행크스는 이 사람은 약간 반쯤 사실 자기의 삶을 포기한 사람. 자포자기한 면이 있었죠. 근데 뉴스 읽어줄 때는 이 사람이 생기가 막 돌고
그런데 그 외에서는 뭐 이리 돼도 좋고 저리 돼도 좋고. 그러니까 뭐 왕의 남자에 보면 남사당패들이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데 그렇죠. 자기들이 파리 목숨이라는 거 알잖아요. 근데 연기하는 그 순간만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생동감이 돌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막 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연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 같은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직업의 중요성을 네. 또 일깨워준. 이 사람은 천상 저널리스트. 근데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은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왜 그 나중에 중간에서 한번 구해준 애가 젊은 애, 젊은 청년. 예, 걔가 어쩌다가 이런 일을 하게 됐냐. 그러니까 뭐 나는 원래 인쇄공이었는데 뭐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보시다시피 부자가 되는 직업은 아니야. 근데 이게 이제 네. 여기 연기가 잘 돼 있다는 부분이 그런 거야. 내가 이걸 보다가 어느 부분에서 눈 떠서 사람들과 눈 맞춰야 되는지 이게 다 계산된 거거든 사실. 그러니까 어느 때쯤에 사람들이 내가 어떤 말을 할지 궁금하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동작 이게 하나가 그쵸. 그냥 거의 스토리 하나를 읽을 때 내가 거의 극본 대본 이렇게 다 연출한 그렇죠. 원맨쇼인 거예요. 사람들을 정말. 청중들을 들었다 놨다 하는 어떤 그쵸. 그런 그쵸? 액션들이 나오죠. 아까 김 PD가 잠깐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뉴스를 두 종류를 얘기해 줍니다. 로컬 뉴스랑 지방 뉴스, 그다음에 페더럴 뉴스, 연방 뉴스. 이제 페더럴은 이 연방 말 그대로 전체 미국. 저 FBI 할 때 그 F죠. 예. 근데 그걸 싫어해. 남부 사람들은 이제 저 가지고 이게 페더럴에 편입된 그쵸. 거 아니야. 예. 텍사스가 그 전에 독립을 했다가 네. 남북 전쟁이 났는데 남부에 가입을 하는 바람에 패전주가 된 거죠. 근데 이제 페더럴 뉴스를 읽어주면 사람들이 야유를 하죠.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약간 이게 소요가 막 생기려고 그러는데 네. 톰 행크스가 거기서 탁 진압을 하죠. 그거는. 그렇죠. 우리 모두 상처받았다. 응? 우리 모두 졌고 뭐 하면서 얘기를 풀어가는데 이 사람은 중재자도 하는 거야. 그럼요. 그 뒤에 지금 보니까 총 들고 있는 북군 그 점령군들이 있는데 네. 그리고 청중들은 남부 사람들이고 그렇지. 진짜 일촉즉발의 상황인데. 저 부숙부숙하죠. 그런데 그거를 탁 진정을 시키는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오히려 또 아까 그 지옥의 묵시로 그 마을에 가서는 사람들 또 선동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살면 안 돼. 니네 저렇게 핍박받으면서 착취당하면서 살면 안 돼. 그치. 그러면서 그 펜실베니아 광부들 얘기를 뉴스를 전하면서 그치. 그 사람들을- 나는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다. 사람들을 선동해. 살아남은 사람들이 어떻게 싸웠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다. 그 얘기를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감화 감동받은 그렇죠. 그 존이랑 청년이 네. 또 살려주죠. 살려주기도 네. 하고 딱 그거 보면 톰 행크스한테 그 질문을 하고 싶어요. 자네 대통령 할 생각 없나? 딱 대통령상이야. 나중에 뭐 모르죠. 정치해볼 생각 없나? 딱 정치하면은 잘하실 분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 헬레나 젠겔이 재밌는 얘기가 여기 꼬마. 예, 꼬마 이 배우가 어리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에 캐스팅 되기 전까지는 톰 행크스의 존재를 잘 몰랐대요. 아 어려서 모르지. 그런 예, 톰 행크스가 예. 어떤 배우인지 어떤 배우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하나 봤던 게 이 사람 나왔던 영화 중에 봤던 게 아니요 다빈치 코드. 다빈치 코드. 다빈치 코드 하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포레스트 검프를 안 봤단 말이야? 예, 그래서 그 사람 그냥 뭐 보통 뭐 배우 중에 한 명이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 캐스팅이 된 거죠. 근데 나중에 뒤늦게 톰 행크스라는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됐다고 네 그런 얘기가 있네요. 아, 안 나오면 뭐 달라졌겠어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남자 배우 중에서는 가장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뭐 아이코닉한 배우라고 봐야겠죠. 그럼요. 이런 네. 배우가 잘 없죠. 뭐 연기 탑 아니에요? 연기 탑? 그럼요. 네. 이게 오스카상을 연속으로 두 번을 한국에 송강호가 있다면 헐리우드엔 톰 행크스가 거의 있는 거죠. 송강호. 완전 호감상. 특히나 작년 우리 그 아카데미에서 네. 오스카에서 마지막 작품상 저기 그 제임 폰다? 아니 그 기생충이 처음에 기생충 탔을 상 때. 받았을 때 처음에 이렇게 뭐 이렇게 소감 같은 거 얘기하다 갑자기 불이 꺼지고 이렇게 그렇죠. 마이크가 이게, 내려갔죠. 예, 마이크가 내려가는 상황이었는데 다시 박수 치면서 그때 얘기하면서 박수 치면서 막 네, 다시 다시 마이크 하라고. 올리라고 올리라고. 아, 그 했던 액션을 사람이- 취한 게 톰 행크스였잖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이코닉한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니까 그렇죠. 이게 계속 이어질 수 있었던 어떤 그런 상황도 있었죠. 그냥 톰 행크스는 보면은 이제 SNL 이런 데 갑자기 출연해가지고 카메오 같은 거 하고 막 그 되게 친근한 이게 막 배우 그러면은 범접하기 어렵고 막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 네네. 되게 친근하고 네. 그렇잖아요. 그리고 약간 그 이미지도 있는 것 같아요. 박찬호처럼 투머치 토커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도 네, 해요. 톰 행크스에 대해서 그 미국 사람들이 이해하는 어떤 이미지 중에 좋은 이미지도 있지만 그 투머치 토커 이미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사람 같아. 진짜 두 번째 토커 같아. 근데 이제 그것도 있는데 톰 행크스의 이제 배우 생활 외에 다른 부분을 얘기하자면 말로써 트러블을 겪은
바꾼 게 거의 안 보이잖아요. 뭐 어딘가에 계속 말을 할 텐데. 아니 근데 되게 열렬한 민주당 지지자고 정치적인 그거는 뚜렷하죠. 근데 그 와이프랑 아주 되게 리타 윌슨이랑 금슬 좋은 또 부부고 스캔들이 없잖아. 그러니까 뭐 정치적인 이런 거 다 떠나서 스캔들도 없고 정말 영화만을 위해서. 그러니까 되게 참 즐거움을 주는 그런 배우예요. 그래서 톰 행크스가 나왔다니까 웨스턴임에도 불구하고 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제가 지금 좀 얘기하면서 좀 재밌는 게 스포일을 못하는 상황이라 영화 얘기를 별로 못하겠어. 뱅뱅 돌잖아. 아니 근데 이게 너무 최신작이라 너무 아니 최신작이라 우리가 다 얘기했어 이미. 이게 영화에 뭐 특별히 뭐 굴곡이 있는 건 아니라서. 아니, 근데 스포일 안 하려고 보니까 끝에 톰 행스가 죽나? 뭐 다 죽어 애도 죽고. 하늘에서 그렇게 밝게 웃을 수 있어요? 이건 가짜뉴스고요. 오샥은 방금 가짜뉴스고요. 아니 근데 확실히 톰 행크스의 이 연기가 돋보이는 씬 중에 아까 오샥 형이 얘기했던 이렇게 그 이모 집에서의 씬. 근데 저는 그 씬과 붙어서 아주 인상 깊었던 거는 그 마치 엽기적인 그녀에서 차태현이 전지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지현이 잠깐 자리 비운 사이 차태현이 우리 지연이는요 하고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그거 해주듯이 이 소녀를 이모집에 맡겼을 때 정말 짧은 한 마디를 얘기하고 자리를 비키거든요. 책 사달라고? 네. 책을 사주세요.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딱 이 얘기를 하는데 이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 사람들이 안 사줄 것 같아. 안 사주지 지금 책이 그거를 톰 행크스가 아는 눈빛인 거예요. 알면서 가잖아. 알면서 그 얘기는 해주는데 이 사람들은 이놈들은 안 사줄 것 같은데 하면서 발길을 돌리는 그 연기. 그 톰 행스 그 연기에 뭐가 있냐면 정 떼려고 하는 그 사람의 심리잖아. 크게 그거가 뒤도 안 들어오고 그게 있다니까. 그리고 또 톰 행크스가 결정적인 나중에 무슨 장면인지는 얘기 안 하는데 뭐야? 조앤나한테 인디언 말로 마음을 버벅버벅하면서 마음을 전하는 그렇죠. 장면이 있잖아요. 스포일 다 했다. 그 장면. 버벅버벅 얘기하잖아요. 그다음에 이 무슈쿠라 같은 대사 있잖아. 캡틴 좋았나 고 이거. 형 그거 얘기하면 아니 이 대사는 정말 지금 써놨어요 여기 캡틴 조아나고 하고 물음표까지 써놨어. 진욱이도 거기서 울었지. 아이 형 그럼 스포일 되잖아요. 제가 울었다는. 저 안 울었어요. 아니 웃었어요. 이건 마치 그 러브 액츄얼리에서 포르투갈 말이랑 영어랑 서로 상대방 말을 배우는 것처럼. 근데 이거 웃겨 죽겠네. 그게 웃겨? 아니 그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김PD 또 안 웃어. 얘기가 겉돌아. 이렇게 들으면 웃겨? 몰라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스포일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 얘기가 웃긴 게 아니라 우리의 지금 이 모습이 웃기다. 그러니까 그게 웃기냐고. 그러니까 내 말은 뭐냐면 나는 내가 인생에 살면서 저렇게 뭔가 절절하게 막 지켜주고 싶은 꼬마아이가 있었나? 그 생각이 번쩍 들면서 나한테 굉장히 부족한 그런 장면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건 뭐 다 보면서 마음의 거울이지 뭐. 처음에 그 나쁜 놈들이 제안을 하잖아요. 근데 그 제안이 되게 어떻게 보면 후한 제안이었어요. 큰 돈. 큰 돈을 벌 수도 있는 그런 제안이었는데 이 사람이 넘어갈 수도 있다 잘하면. 물론 주인공이 톰 행크스니까 넘어갈 리가 없지만 아마 그 달라 3부작의 클린트 이스트우드였으면 넘어갔을지도 모른다. 넘어갔지. 저는 너무 큰 돈을 제안을 했기 때문에 아니, 넘어갔다가 이제 다 총싸움하면서 다시 뺏어오겠지. 뭐 어쨌든 간에 투코랑 쓰리코가 다 그렇겠지. 네 형 우리 동수비 형은 안 그래요. 뭐 어쨌든 간에 이 아이에 대한 애착이나 집착이 생기기 전에 이 아이와의 어떤 유대감이 생기기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진짜 그 선한 의지를 갖고 있지 않았다면 아마 그랬을 가능성도 높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 두 사람 간의 관계에 축적되는 이야기들이 이제 점점 생기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정말 저 정도 시간을 같이 보내고 저런 스토리를 같이 겪으면 저렇게 되겠다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더라고요. 형이라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영화를 보는 시선의 차이일 수 있다는 생각이 방금 든 거야. 왜냐하면 나는 이 여자아이가 상징하는 거는 이 비극의 결국 미래라고 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여자아이를 잘 케어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한테 미래는 없는 거야. 그 인디안을 그렇게 했던 역사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미래로 갈 수 있는 한 발자국도 못 될 거야라는 그런 사회적인 이미지를 더 강하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형은 그 상징성을 더 크게 봤네요. 그러니까 그 영화가 근데 중간에 상징이 갑자기 확 끼니까 인간적인 감정보다는 상징적으로 자꾸 이렇게 나는 시각이 바뀌더라고. 나는 그리고 톰 행크스가 우리가 그 카우보이 노래 그 마지막 에피소드 보면
그게 이제 마차를 네. 타고 가면서 그 안에 사람들 대화 이런 거잖아. 네. 근데 그걸 시체 실은 잘 생각해 보시면 그 마차가 그 포장도 안 된 길을 달리는데 별로 움직임이 없거든. 사실 엄청 흔들려야 되는데 물론 뭐 그 이제 코엔 형제가 의도한 바도 있었겠지만 이번에 이 톰 행크스랑 조안나가 이렇게 둘이 같이 마차를 타고 이렇게 가잖아. 덜컹덜컹 하는데 그거 엄청 흔들려요. 근데 그거를 대사를 다 녹음을 했고 잘 땄고 근데 세 번째 보니까 그걸 알겠더라고. 그 느낌이 게다가 거기서 조안나가 독일어를 독일하죠. 갑자기 네. 기억하면서 자기가 아기 때 그 사륙 장면을 기억해낸 거야. 그렇죠. 그리고 그 생각하지 말라 그러지. 그 집에도 가보잖아요. 근데 톰 행크스가 그걸 딱 보고서 소스라치게 놀라는 모습이 나와요. 있죠. 너 그거 잊어야 된다. 그러면서 하는 대사가 이거는 연기보다는 그 대사인데 우리가 이 길을 지금 악마와 함께 가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그 미국 그 역사를 톰 행크스의 캡틴 키드의 대사 한 줄로 축약을 한 거야. 악마와 함께 같이 간 역사인 거야. 그래서 서로 그 사륙하고 죽이고 그 파묻고 불태우고 막. 근데 애나 어른은 다 죽였거든. 애들도 막 죽인 거야. 그치. 아주 뭐 그러니까 그거를 악마 그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주인공 입장에서 그 흔들리는 마차에서 그거 딱 그 대사가 나는 굉장히 그게 좀 이렇게 각인이 좀 되는 거기서 상징성을 씬이었어요. 발견했구나. 그냥 너는. 아주 세세하게 스포일을 하시니까 뭐 흔들리는 그래도 마차 봐야죠. 속에서 그래도 안 볼 수 없을 걸. 흔들리는 마차 정도는 우린 스포일이 악마와 함께 가는 거야. 아니야. 이 영화는 그만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더 이상 스포일 할 것도 없어요 이제. 그래서 톰 행크스가 귀신이다. 앞에다 넣어. 악마였다. 앞에다 이거 최신 영화지만 스포일 돼 있으므로 피해가실 분 피해가시라고요. 참 오묘한 영화긴 해요. 왜냐면 그 상징적인 부분과 이 인간의 절절한 감정이 두 개가 다 있는데 두 개가 다 느껴져. 김PD 형 좋았나 봐요. 나는 뉴스 부분에서 일단 제목부터가 살짝 이제 나는 이렇게 보게 됐죠. 톰 행크스라는 배우 똑같이 아우라를 나도 느끼긴 하지만 막 대단히 나는 그거에 열광하는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어. 드라마니까. 드라마니까. 드라마이기도 하고 액션도 좀 있어. 사실. 근데 액션이 매우 사실적이야. 총싸움하는 거 보면 그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그 장면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여자아이가 더 비현실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유에서 인간의 어떤 굴곡진 어떤 인생사도 있는 거에 인류애도 있는 거에 미국의 역사까지 이렇게 세 가지가 막 다 짬뽕이 돼 있는데 각가지가 다 살아 있어. 이게 독특한 거죠. 근데 이 헬레나 이 아이는 정말 인상적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럼요. 그 비주얼이 안 까먹어지지. 네. 파란 눈과 금발. 게다가 약간 제니퍼 로렌스? 난 그 얼굴이 보이더라고. 나탈리 포트만. 는 아니지. 나탈리 포트만 또 붙었다. 약간 둘이 그- 또 비슷한 제가 그 얘기한다 또 눈썹이가 둘이 아니, 근데 한다 저는 또. 외모가 비슷한 것보다 느낌이 저는 나탈리 포트만. 아니 제일 처음 받았던 느낌. 이 소녀가 레옹 나탈리 포트만. 이 소녀가 딱 등장했을 때 느낌이 신비로움이 있어서 저는 사실 제오원서의 밀라요비치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약간 그런 느낌. 나는 아무도 안 비슷한 것 같아. 그냥 새로운 배우였어. 아주 뉴 배우였어요. 같은 영화를 보고 다 생각이 다르다. 아무튼 이 배우도 이번에 골든글로브나 뭐 오스카에서 볼 수 있겠네. 상을 하나 움켜쥘지. 골든글러브가 한번 다다음 주 3월 1일인가 하죠. 네. 그 시상식은 어떻게 하나 모르겠네. 배우들 다 초청해서 하나. 아무튼 이번에 칸느 영화제 이런 거는 다 그냥 취소했잖아요. 네. 그래서 올해는 팔메도르가 없습니다. 베니스는 하죠. 베니스는 했죠. 아까 얘기한 그 노마들랜드가 은곰상인가 금곰상 그거 받았어요. 오래였어요? 작년이죠, 작년. 그러니까 그러면 팔메도로가 올해 없다고요? 올해 없는 게 아니고 작년에 없었어요. 작년에 없었죠. 예. 그렇죠. 올해는 할지 안 할지 올해는 모르겠는데. 할지 안 할지 모르는데 베니스는 예정은 그리고 되어 만약 여기서 팔메도로가 없어지면은 봉준호가 마지막이네. 아직까지는 봉준호가 마지막이죠. 그리고 오스카도 코로나 때문에 쭉 연기해가지고 3월 말에 한다고 그러고 4월 말인가요? 쭉 연기했고 원래 이맘때 했었는데 여하튼 네, 아주 단발이 어울리는 배우입니다. 근데 단발에 또 아주 깊은 사연이 있는 내용도 영화를 보시면 압니다. 이 영화는 고막을 그만 얘기해. 이제 그만 얘기해. 이 영화는 고막을 때리는 돈이 없어서 머리카락 잘라갖고 팔. 고막을 때리는 카이오와어. 네. 고막을 때리는 카이오와어였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진우가 얘기했던 카요와 그 서로 말을 배우는 그렇죠. 씬이 Listen and repeat. The go down, the go. 파는 down. 하늘이죠. 네, 판 하늘이에요. 빡. 그리고 얘 뭐 아빠 이름이 무슨 굽이치는 강물, 뭐 엄마는 뭐 주먹 쥐고 뭐지?
새 전박인가 뭐. 막무반의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슨 영화를